운명이라는 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주역의 비밀. 원망도 안 했다면 운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껏 살아오는 동안 내 삶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기에 오늘의 한계는 내일의 숙제로 남겨둔다.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생기면 일단 외톨이가 된 것처럼 두렵다. 실패가 남긴 상처와 통증보다는 몸과 마음이 나약해졌다는 두려움이 스스로를 사정없이 흔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럴 때 동양인과 서양인은 대처하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 서양 사람들은 전문의나 심리학 전문가를 찾아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지만 동양 사람들은 동네에서 유용하다는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아간다. 서양인들이 문제의 탈출구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내려 하는 반면 우리는 우주의 흐름과 운명의 변화에서 위안을 받으려 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리를 담은 주역은 최초의 고전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고전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역은 고대 3대의 시기에 걸쳐 3명의 성인이 합작해낸 인류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 주역과의 만남은 예정된 것이었다. 때마침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고 과거에 애써 배워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마음의 결핍과 불편함에 힘들어하며 좀 더 믿음직한 가치를 찾고자 서점에 들렀는데 눈앞에 다가온 책이 바로 주역이었다. 그날 이후 이 특별한 고전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을 통해 나의 하루를 이해하게 되었다. 겹겹의 세월을 살아온 조상들의 초절정 인생 노하우가 담긴 주역. 이 책을 통해 한때 세상에 홀로 던져진 듯한 아픔을 회복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해 본다. 과거를 고치기보다는 미래를 내 뜻대로 만드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내가 그러했듯 주역을 만나는 당신의 오늘에는 내일에 대한 좋은 예감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현재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미래는 꿈이 있어 현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중요한 이유이다. 그 중에서도 과거와 미래의 가운데에서 숨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당신이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의 순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은 물론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피고 내적으로는 스스로 어떤 마음 상태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동시에 살핀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변혁이다. 전체적인 사유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린 후 자기의 필요나 욕구에 귀 기울여 세상과 자신에 부합하는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과정이다. 변혁에는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 알맞은 힘을 내어 임해야 한다. 적절할 때 나아가고 적절할 때 멈추어 서야 하는데 여기서 시와 중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강조된다. 우선 시란 시기의 흐름을 유심히 살피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적당한 시기가 찾아왔다고 판단되면 기회에 올라타는 방법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기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이란 공자가 말하는 중용이다.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너무 빨리 끝내거나
너무 지연시키지도 말며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고 알맞은 시기에 마무리하면 거침없이 순탄하다. 물론 변화 중에는 흔들려서 안 될 원칙이 있으니 바른 인생관과 덕성이다. 이 두 가지는 변치 않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절절한 조정과 변화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습관처럼 날씨의 보를 챙겨본다. 내일에 대한 준비가 그저 날씨뿐이라면 이 세상을 혼수 상태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오늘의 사건과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 원칙적인 철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장기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는 뇌사 상태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끔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9시 뉴스 막바지에 내일의 뉴스라는 코너가 생기는 상상을 해본다. 기상캐스터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잘 풀릴 운과 꼬일 운의 이동 방향, 행운지수, 불운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면 아마도 뉴스 시청률이 급상승하리라. 과거의 상처를 긁어대다가 오늘 내 몸에 피 흘리지 말 것. 미래의 욕망에 이끌려 현재의 행복을 소외시키지 말 것. 오늘 이 시간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 어제가 치유되고 내일이 기대된다. 변화를 주도하는 힘. 변화란 앞으로 나서야 할 때 강해지는 것이며 뒤로 물러서야 할 때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새벽에는 태양이 두둥실 떠오르니 달이 소리 없이 물러나며 밤에는 태양이 달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우리의 하루에 찾아오는 변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람이고 하나는 흉함이다. 무엇을 얻었다는 기쁨은 기람이며 잃었다는 상실감이 흉함이다. 바꿔 말하면 기람과 흉함은 이미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일어나는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통해 해석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운명에는 기람과 흉함의 정도는 9단계로 나누어진다. 어둠을 말하는 길, 형, 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음인 무구, 그리고 이름을 말하는 해, 린, 여, 구, 흉이 그것이다. 우선 길은 종합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머지않아 큰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형은 하는 일이 순조롭게 발전하고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는 돈이나 이익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무구는 실수가 없으니 특별히 좋은 일도 그렇다고 걱정할 일도 없는 평탄한 일상이다. 해는 작은 실수가 있으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과정에 교훈을 얻어 앞날의 화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리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순간이다. 비록 당장은 손해가 없으나 수치스러움을 모르면 앞날의 큰 화로 번질 수 있다. 여는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다. 아직 사고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재앙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구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직후이다. 이때 책임을 다하고 일 처리에 힘쓰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상황을 흉이라고 한다. 크게 잃고 다치는 시기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치달으면 그동안 애써 모아온 재물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상심하는 나머지 건강마저 잃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기람과 흉함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바로 자기 안이다. 주역의 근본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강함이 부드러움에 발을 딛고 단단하게 일어서면 기람이 되고,
유약함이 강함을 함몰시키면 흉함이 된다. 살아가면서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기륭은 어디서 오는가? 상황의 좋고 나쁨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행동과 말투에서 비롯된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태고 흉함을 길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욱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기륭을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마음 공부. 하늘 아래 정지된 것이 없으니 우리의 삶에는 단계마다 변화가 생겨난다. 오늘 아침은 어제의 하루와 다르기 마련이고 변화하는 이치를 알고 받아들이면 낙천지명이 생활화된다. 지금 우리가 숨쉬는 순간도 우주와 자연의 질서 안에 있다. 공자는 일평생을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5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우주의 생명과 통함을 느꼈다고 한다. 공자는 낙천지명이라는 네 글자를 세상사의 커다란 답안으로 삼았다. 하늘의 일이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범위이니 그저 즐거울 낙자를 쓰고 사람의 운명은 세상의 일이라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야 한다 해서 지자를 썼다. 굳이 공자의 경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어떤 일을 하든지 외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는 환경과 시스템이며 또 하나는 사람의 힘이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이루어지면 좋은 것은 지금에 대한 인정이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의 최대치를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니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여유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낙천의 마음이다. 그런데 너무 만족한 나머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외부의 도움도 물거품이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100% 긍정하고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시기에 맞추어 나아가라. 우선 주변이 변화하는 흐름을 유심히 살핀 후 자신의 일이 길함으로 가는지 흉함으로 가는지 판단하고 조건이 성숙하면 시기를 잡고 나아가서 얻어야 한다. 이 또한 지명의 실천이다. 사람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로 녹아드는 일. 이때 사람은 편안하고 따뜻한 여유가 생겨나 타인까지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된다. 사람은 포근하고 비옥한 땅의 대표이자 덕성이 되어 많은 생명을 품고 키워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인합일의 마음이다. 우리의 삶은 계단과 같아서 첫 번째 계단에서 발을 디딘 후에야 두 번째 계단을 바라보고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다. 세상을 인정하는 하늘은 선한 눈망울과 긍정적인 땀방울을 지닌 사람을 좋아하여 기회와 함께 조력자, 즉 멘토를 보낸다. 이런 사람이 신뢰와 덕성까지 갖추었다면 그 아래 많은 이들이 위대한 성공을 도울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이 돕고 사람이 도우니 기람이 가득하고 불리함이 없다. 낙천지명 천인합일. 하늘의 뜻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알아나간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 생명을 품는 힘을 얻는다.